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반대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 호재거리들로 들썩이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말이면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될 예정이고 5월에는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서초동과 방배동을 잇는 정보사 터널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면서 그 인근 지역은 또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전략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전략을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들 열려 있으니까 문자로도 많은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초가 되면서 많은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이 부동산 소비자들을 만나는 이윤환 대표는 이 부동산 소비자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소비자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것을 가장 궁금해하던가요? 자, 일단은 특히 세미나 네.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을 조금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네. 소위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제 부동산에 이왕이면 좋은 거를 좀 하고 싶은. 그렇죠. 자, 이렇게 시장이 약간 이렇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그러면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갈아타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체감적으로 우리가 날씨 예보한다라고 한다면 영하 1도다라고 하지만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 이제 체감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그렇죠. 거,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잘 보면 이미 체감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주춤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완전 죽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 가운데서도 좀 살아있는 매활한 그런 것들이 이제 겨울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잖아요. 자, 네. 그런 뜻이 마찬가지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장은 죽지만 거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인가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구분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특히 세미나를 통해서는 정확히 크게는 이제 한 4가지 포인트를 붙잡고 가는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얘기한 세금이라는 부분도 꼭 터쳐야 될 부분이 네.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매도나 매수를 했을 때 네. 종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다. 아니면 아파트를 사려 한다.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종목적인 분야를 내가 어떤 식으로 타이밍을 잡고 또 어느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이냐. 네. 세 번째는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에 어떤 종목의 부동산을 내가 좀 보유를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장 바로 잡고 종목 바로 잡고요. 지역 바로 잡고 그리고 네. 세금으로 이렇게 터쳐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요. 일단은 조금 든든하게 네. 갖춰 나갈 수 있는 부동산의 바른 길 이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차가워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물은 이 겨울 속에 피는 매화와 같이 옥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분양권 한 개 분양받았는데요. 네, 예, 성동구 화왕신리 네, 왕십리 자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데, 네, 이게, 1월 20일경에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요. 네. 예, 이거를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바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2017년 7월에 입주거든요. 네.
그때 아마 그때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갖고 계신 분양권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드릴게요. 네. 네, 이윤환 대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성동구 하왕십리 동에 예, 예. 저쪽 왕십리, 창왕십리역 하고 이제 행당역 사이에 예, 이렇게 예. 옛날에 그 하왕십리 그 1-5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 이쪽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일반 분양 받으신 거죠? 예, 일반 분양 받았습니다. 예. 자, 분양 받으셨을 때 금액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좀 가격이 좀 얼마나 좀 뭐 차이가 나나요? 분양 지금 아직 전매 제한이 안 풀렸어요. 네네네. 예, 프리미엄이 지금 뭐 붙은 건 제가 모르겠고요. 전매 그래요? 제한 풀리고. 예, 예, 제가 이게 분양가가 6억 4,400이거든요. 네. 예,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라면요. 예, 예. 이렇게 뭐 프리미엄이 좀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렇게 존재했던 기간이 오히려 불과 이제 작년,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정도가 굉장히 좀 유리했었던 거지만 예, 예. 이제 풀린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어차피 그때 이제 매도를 못할 타이밍이었고 지금에 와서 이제 예, 예. 다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사실 시세 차익을 별로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예, 그래서 예. 투자를 뭐 잘했다 못했다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고 입주 당시에 실수요자에 의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지금의 어떤 주택 트렌드는 사실은 전세가 가장 화두입니다.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 거냐 말 거냐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 전세 수요자가 차라리 조금 더 웃돈으로 집을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전이 될 때 가격이 좀 많이 오르게 돼요. 예, 예. 자, 그런 상태라면은 사실 2017년까지 가면은 좋은데 예, 일단은 이쪽에 이제 주택 공급량 자체가 예, 예. 알다시피 그 왕십리 뉴타운도 그렇고요. 예, 또 예. 근처에 크고 작은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되는 것들이 올해 또 내년 들어서는 꾸준히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공급이 작은 상태에서 내 물건으로만 사람들이 우하고 몰리면 좋은데 여러 개 신규 물량 또 나보다 더 위치도 좋고 또 역 근처고 또 단지도 크고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거로 생각하면 2017년 당장에는 가격이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만약에 그게 오르게 된다면 2019년 즉 2년차 정도가 됐을 때 예, 예. 그러고 나서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야 좀 가격이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왜냐하면 지금 6억 4,500이라는 그 분양 금액도 사실은 싸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30평대잖아요. 예, 예, 예. 자, 어쨌든 그 분양 당시에 일반 분양가가 제시하고 있는 그 수준 자체가 워낙 그 분양이 그래도 곧잘 될 수 있었던 분위기에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크게 못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 있잖아요. 예.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다 내가 내는 금액이 2017년도까지 얼마가 투자될 것이며 거기에 뭐 중도금이라면 이자를 고려해야 되고 어쨌든 투자된 금액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면 전세금 이외에 나머지 투자 금액을 갖고 또 2년을 더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그때 팔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입주 당시에는 아마 금액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로 좀 갈 것 같다. 즉 지금으로부터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지만 약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 판단을 예, 예.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 예.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고 내가 투자 방식 자체가 너무 아파트에 또 이렇게 좀 분양된 금액 자체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다른 대안처가 없이 이것만을 고지 가져간다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은 정도인데 네. 똑같은 금액을 놓고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맞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딱히 그렇게 뭐 투자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제가 드린 말씀은 예. 다른 대안처가 없으면 3년을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다른 대안처가 있으면은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주변에 다른 아파트, 이제 센트러스하고 이런 아파트 분양가가 프리미엄이 5,000에서 5,000에서 6,000 붙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쪽은 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게 나왔어요. 평당 1,900 정도 나왔거든요. 다른 데는 한 2,000에서 2,100인데. 자, 일단은 예, 예. 입지를 봐서요. 예, 예. 사실 이쪽이 어떻게 되면 아래 이제 금호동하고요. 예. 옥수동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행당동 그리고 신당동 그리고 여기는 화왕십리동이잖아요. 예, 자, 예.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센트라스 같은 경우는 왕십리 뉴타운에 있거든요. 그리고 2호선 지하철역 바로 역세권이고요. 또 예. 평지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강남에 있는 투자자분들까지도 가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거고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서만 거래가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예. 지하철역하고도 그렇고 또 구릉지구.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한 대로라고 예상을 해본다면은 사실 2017년도가 지금 부동산 시장도 전체적으로 갑자기 좀 폭등할 그런 부분도 없고 또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분양 가격에 이제 네. 매도할 사람이 생긴다면은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처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처가 도저히 없어서 그냥 차라리 뭐 한 2019년도까지는 한번 가볼 생각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다른 대안처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굳이 이걸 내가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손절을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 일단 좀 시장에 내놔봐야 알 거예요. 지금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내놨는데 예를 들어 분양가 밑돌아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분양가 이상으로 다만 얼마라도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게 내 거는 좋지만 남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내 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물건은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되는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이 왜 그렇게 왕십리타운보다 싼지도 그 이유에 대해서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건 고민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솔직히는.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예. 네, 말씀하세요. 매도를 한다고 해도 2019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지금 매도를 했을 때 네. 딱히 누군가 이렇게 매수를 하려는 분이 없을 겁니다. 즉 실물을 보고 2017년도에나 매수를 하려 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똑같은 금액 방식으로 그냥 금액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2019년도까지 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아마 지금 굳이 손해보고는 파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손해보고 팔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놔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실천을 하시면은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증 생기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저기 딴 게 아니고 네. 제가 그 답심리에 그 위브 레미안 그 위브를 갖고 있는데 30평대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14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입주는 안 하고 전세를 놨는데 그걸 올 11월, 10월이면 그게 2년째 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인데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어떨지 지금이 왜 아파트는 2년 지나고 피크라 그래서 네. 지금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걸 팔아서 뭐
다가구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매수가 그런 게 아니라 좀-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아, 거죠? 예. 매도요. 예. 네. 예. 전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것을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것이 좋을지 이 네, 부분을 네. 좀 짚어드릴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들어가서 네. 답심리 레미안 위브 네. 이 재개발된 아파트를 이제 갖고 계신데 이제 2014년도 10월에 입주를 했단 말이죠. 네. 세대수가 2200세대예요. 자, 위에 이제 전농동에 전농 크레스티라고 하고 이렇게 두 양대축으로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거든요. 네. 전세 수요자가 이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축에서 사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단지도 크고.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거래량으로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자, 이거를 한 2년을 더 두고 갔을 때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 만한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적으로는 더 들고 가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자, 하지만 전세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전세 수요자가 당장 또 이 분위기에서는 집을 안 사게 된다면 한번 2년 정도는 더 지나쳐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4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4년 차가 됐을 때가 사실은 신축 아파트로서는 5년 차까지는 봐주거든요. 예.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를. 그래서 여기가 마찬가지 올 하반기가 됐을 때 제 예상대로라면은 매매 금액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세금만 또 올라가는 형국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전세금은 또 받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전세금을 더 받아서 2년을 더 지켜갔을 때 결국은 전세금이 매매 금액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근처에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그 왕십리 아파트,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어떻게 보면 큰 울타리로 본다면 이 금호, 옥수, 행당부터 해가지고 이 답심리까지 전체적으로 한 축의 어떤 그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답심리나 전동동이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는 그러니까 즉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기에는 가장 만만한 아파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도 이제 가격이 오른 탓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한 매수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을 때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한 2년은 더 지켜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자, 일단은 만약에 이게 그냥 다시 전혀 들어갈 생각 없이 그냥 투자다라고 했을 때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전세금 그리고 매매 금액의 차익을 갖고 내가 이제 투자금이잖아요. 그 투자금을 갖고 더 유용해서 아까 뭐 다가구 주택을 한다든지 뭐 다른 투자처를 한번 옮겨 탈 건지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보다 성과가 더 낼 수 있는 다른 투자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과감히 정리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세 개념으로만 따졌을 때는 한 2년 더 지나고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심리 이런 전농동 형성된 가격보다 2년 뒤에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 거죠.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일단 약간은 지금 거래가 안 되면요. 올 하반기잖아요. 지금 전세 놓으신 기간이. 예. 그럼 그때 가서 약간 주춤된다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더 빠진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고 나서 2년이 됐을 때는 지금 금액, 지금 2015년대 금액이 좀 올랐잖아요. 네. 자, 그 정도 금액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상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좋은 어떤 전망을 좀 드렸으니까요. 너무 네, 이렇게 다급하게 이걸 매도하고 그냥 무작정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처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결정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기회비용의 문제잖아요.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네, 네. 지금은 일단은 예. 들고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니까요.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여기 개포 1단지, 네. 거기 매입 시기가 언제쯤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자산은 갖고 계시고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시점이 좋을지 저희가 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개포 주공 1단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네. 언제쯤 매수를 하려는지 이제 이걸 궁금해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자, 이걸 우선 매수하려는 목적이 거주신가요? 아니면 투자 쪽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은퇴자인데요. 네. 월세를 받고 나중에 이제, 매도가 네. 이게 수월하게 잘 돼서 나중에, 나중에 더 새 나이 아파트가 먹으면,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월세를 좀 받는 용도로, 그리고 나중에 또, 향후에 시세 차익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투자 쪽인 거죠. 그 실제 거주보다는. 네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콕 찍어서 이제 개포 1단지를 말씀을 하셨고, 우선은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우선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부터 따졌을 때 보면은, 지금 일단 재건축에 대한 그 분위기가 약간 꺾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2015년 작년보다도 분위기가 꺾여진 약간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개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해도 되냐라고 한다면은 매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지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왜냐하면 개포 1단지 자체가 워낙 이제 단지 규모가 이제 커요. 근데 지금 이제 2단지, 3단지, 시형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막 이렇게 건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뭐를 앞두고 있냐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그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을 때 그 분위기라면은 당연히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사업 시행 인가가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중반기 아니면 사실 또 더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런 큰 단지 같은 경우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즉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자, 네. 그 가운데 시장 분위기가 더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다운되는 가운데 올 중반기 정도가 가장 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 월별로요. 계속해서 이 방송도 보시고 시장을 이제 들여다 보시는데 소위 이제 노려본다고 하죠. 그래서 노려본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했던 그 물건에 대해서 계속 평행별로 해서 가격 비교를 해놓고선 그러고 나서 타이밍을 언제를 할 것인가 중반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유이 나라들은 이제 독수리가 갑자기 이제 먹이를 찾듯이 그 안에 분위기 살펴서 딱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전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사실은 그쪽 동네를 잘 몰랐는데 네, 친구가 거기 도곡 넥슬 26평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 월세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 추가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화면으로 네. 공지되는 그 번호로 다시 한번 방송이 끝난 이후에 네.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아, 있어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좀 해결을 해봤고 이윤환 대표를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 1월 8일 금요일과 10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을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투자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매물부터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은 김영조 소장이 들고 왔는데 오늘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 황금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매물은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 있는 매물입니다. 강남의 중심역, 선릉역을 도보 2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단지형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매물은 김철문 이사가 오늘 들고 왔는데, 자, 오늘 준비한 매물은 어떤 매물입니까? 네, 강남 지역이 되겠는데요. 강남 지역 중에서도 고급 주거단지 압구정동과 바로 인접한 지역 노년 이동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염창동 매물이 투룸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교통의 편리성과 더불어서 아주 소액, 1,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역삼동과 논현동, 염창동에 위치한 세 가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걸리고요. 2016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전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강남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만큼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이 뛰어나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삼성동과 바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논현 이동에 중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풍부한 임대차 수요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 강남구청역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은 업무단지 압구정동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고급 인력, 또 하단 쪽으로 보시면은 학군 수요가 또 열려 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는 실거주 수요도 상당히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실질적으로 실거주 수요에 딱 적합한 그런 넓은 전용 면적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포인트를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입지 여건입니다.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까? 논현 이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압구정동과 접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질이 좋다고 하죠.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바로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 이런 지역과 마주보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7호선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불어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서 하단으로 이동하시면은 바로 9호선과
2호선, 3호선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개의 지하철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지역 보시면 고급 주거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산대로입니다. 이 고급 주거단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고급 외제 수입 상품이라든지 외제차 시장, 여기 더불어서 웨딩샵, 이런 부분이 상권이 계속적으로 밀물듯이 파고드는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아주 조그마한 주거단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본 매물지 하단 지역에 보시면은 테헤란로, 학동로, 봉은사로가 있기 때문에 이에 풍부한 고급 인력의 임대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주변 지역의 편의시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보시면 차병원 의료 특화 단지, 여기에 가구의 거리라든지 신사동 주변 지역 또 청담동 압구정동 노대오 거리 이 다양한 주변 지역 편의시설과 더불어서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삼성동 주변에 코엑스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진 중심 지역의 한 곳이라 볼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의 학군 보시면은 바로 영동고라든지 학동초등학교 언주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공원시설 이런 부분이 잘 갖춘 지역 중에 한 곳 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의 입지 여건을 들어봤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개발 호재도 중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먹자거리 이런 그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 한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단 쪽에 보시면은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 이 인접지의 신사동 가로수길 이 주변 지역의 한류 문화 콘텐츠의 중심 지역으로서 현재 강남구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 매물 지역의 가장 큰 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주거단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동이 바로 딱 버티고 있죠. 삼성동 주변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국제교류 복합도시죠. 여기에 초고층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면서 이 주변 지역의 교통망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업무타운 형성, 실제로 이 중심 지역의 8개의 지하철 노선과 더불어서 다양한 교통망이 이 지역에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영동대로 지하 건설을 통해서 지하 도시 건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과 상권, 이런 업무타운, 이런 조화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테헤란로 중심 지역에 보시면은 IT, 소프트웨어 단지, 실질적으로 창업 타운이라고 팀스타운이라고 부르죠. 이 중심 지역의 핵심 개발이 테헤란로 바로 하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적으로 고급 인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됨을 통해서 실제로 강남의 중심 타운 이런 부분이 바로 본 매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풍부한 고급 인력의 창출이 본 매물 지역 가치를 꾸준히 상승시킬 수 있는 연쇄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첫 번째 매물은 이제 돌아오는 3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내부 공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앞면이 7m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로가 폭이 넓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 그만큼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6층 건물로 2개 동 단지로 지어지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본 매물 총 6층 건물 중 노열층 5층이 되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인데요. 거실이 3.7m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실의 여유로움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강남의 옵션 부분은 풀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관은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과 더불어 편안함이 갖춰진 건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CCTV나 뭐 자동문,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은 기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분양가가 전용이 상당히 넓은데요. 저렴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가 3억 1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여기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2억 7,500에서 2억 8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세를 안을 경우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이 3천만 원 초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수요를 따져내다 보면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8천만 원 소액 투자로서 실제로 안정적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의 매도 차익까지 안고 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매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2, 3년 후에 이 강남의 업무타운 호재를 통해서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전용 면적의 넓은 크기라든지 구조를 꼼꼼히 체크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매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매물도 역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으로 가보시죠.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설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이번 달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부동산 매물 투자 시는 안전성은 뒷받침이 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황금성이라고 봐집니다. 황금성이 조금 결여된 상품이 부동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 황금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팔려야 할 때 팔리는 집, 이런 집이 제가 소개하는 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세대를 구입하실 때는요, 꼭 눈여겨보실 게 단지형의 또 건축하고 있는 토지의 바닥 면적이 넓은 그런 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물의 값이 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전용 면적을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전용 면적이 투룸의 기준으로는 평당 3천만 원, 만약에 평당 3천만 원 기준 한다고 하면 한 평에 3천, 두 평에 6천만 원의 기준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꼼꼼하게 좀 짚어보셔야 되고요. 본 매물은 강남의 중심역입니다. 선릉역의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토지의 면적이 242평이나 되기 때문에 경비실 또한 설치될 예정이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이 무려 30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황금성이 뛰어난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매우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 시, 매매 시 어떤 투룸보다 경쟁력과 희소성 가치가 있다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매물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먼저 주변 입지 여건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역삼동 지역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전철에 접근성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고 접근성 자체가 없는 지역이 또 역삼동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입지적인 장점으로서 그 선릉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로는 200m밖에 떨어져 있는 굉장히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뭐 다른 다세대와 비교해서 결코 경쟁력 면이나 희소성 가치로는 굉장히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강남개발 최고 이슈거리죠. 한전개발 부지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습니다. 한전개발로 인한 최고 수혜지라는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진 매물입니다. 자, 왕복 14차선 폭 70m의 한국종합무역센터 앞 영동대로에 지하차도가 생겨납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3개 노선과 또 KTX 위례신사선 5개의 노선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삼성역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본 매물지 이 계획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엄청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경쟁력 있는 입지적 장점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개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개발 호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 개발 부지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 삼성동 한전 부지 23,690평의 부지에
뭐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대규모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강남역 부근에 있는 이 1,800평의 롯데 칠성부지가 또한 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이 호텔도 미국의 쌍둥이 빌딩처럼 복합 문화, 오피스, 호텔 등 뭐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구글센터 또한 의료 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가 듬뿍 많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의 입지 여건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 매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추천 포인트로 오히려 그 건물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현장에 가보시면요, 뭐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선릉역, 강남의 중심역, 이 선릉역의 다세대로서는 경쟁력 있는 242평의 대지 위에 6층 건물 2동이 정말 규모 있게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세대가 모두 방과 이 두 개의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3베이 구조로 전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층으로 신축하는 단지형의 다세대이다 보니까 까다로운 건축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자, 다른 매물이 갖지 않는 장점으로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각기 한 동에 한 대씩 2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릉역 초역세권으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건축물이며, 자, 안에 내장재로는요, 시스템 에어컨, 워킹 드레스룸, 무인 택배함,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붙박이장 설치될 예정이고요. 거실의 공간 폴리싱 타일로 마감 처리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신축될 예정이고요. 1층의 필로티 주차장이 주차가 무려 30대가 가능합니다. 거실의 공간 폭 또한 일반 3룸의 거실 공간보다 더 넓은 4m의 굉장히 큰 거실 공간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가격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대비하면 결코 비싼 매물이 아닙니다. 자,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이고요. 3천만 원 투자로서 최고의 희소성 가치와 242평의 넓은 대지에 차별화된 본 매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은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인데요. 자, 월세 임대 가능 금액 최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예상되고요. 개인 신용에 따라서 대출금 2억 4천만 원까지 풀로 이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8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76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역시 장점을 갖춘 저금리 시대에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준공 전에 건축 중인 그런 매물 투자 시에 투자 요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도면만 보고 평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특히 뭐 가장 중요한 전용 면적에 대한 계산도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일생에 한 번밖에 만들어지지 않을 그런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많은 상담 후에 결정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의사항까지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매물 만나볼 텐데 이번 매물은 서울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요. 돌아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전해주시죠. 예. 서북교원 교통망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호선이 강남과 연결돼 있죠. 여기에 공항대로가 있기 때문에
공항과 또 연계성이 뛰어납니다. 바로 앞에 올림픽 대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간선 도로망 이런 부분이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으로 그만큼 손색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인접 지역에 업무타운이 알알이 맺어져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보시면은 여의도라든지 용산 그리고 상암 DMC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마곡산업단지 이런 풍부한 업무타운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좋은 이유가 바로 한강이라든지 역세권이 양옆으로 도보 5분대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매물 같은 실거주 수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 1,500만 원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교통 및 생활 여건, 이런 입지 여건들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그 9호선 개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남의 접근성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20분 이내에 됐다. 여의도까지 보통 7분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양한 간섭 도로망입니다. 인접지역에 보시면은 경인고속도라든지 올림픽대로 또 강변북로 이런 다양한 교통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본 매물 지역 바로 맞은편을 보시면 상암 DMC라든지 마곡산업단지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용산국제 업무단지 이런 지역 홍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 교통망을 통해서 인접거리에 약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본 매물 지역 바로 맞은편에 목동입니다. 학군 수요가 뛰어난 지역이죠. 본 매물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군이라든지 바로 인접 지역이 또 한강변과 더불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풍부한 쾌적한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염창역과 더불어 6분 거리에 있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주변 지역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9호선 개통이 이미 됐는데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3단계가 또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9호선의 가치가 계속 상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과 지하철로 세정거장 정도인데요. 마곡산업단지가 대규모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라든지 업무타운, 여기에 주거타운, 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자족도시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10만 평에 실질적으로 여기 LG 산업단지라든지 코오롱 대기업들 입주를 통해서 이 많은 부가가치가 형성되면서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은 견인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재 공사 중인 월드컵 대교와 상암 DMC와 이 지역이 바로 연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상암 DMC는 업무타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타운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부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본 매물이 있는 염창동 주변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월드컵 대회가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이 주변 지역 같은 많은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공항대로 의료 특화 단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쇼핑과 더불어서 의료 관광까지 겸할 수 있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언제 지어질 것이고 또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5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매물은 단지형입니다. 단지형으로 4개 동이기 때문에 총 세대수가 65세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소규모 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6층 건물 중 본 매물 4층 노열층이 있겠습니다.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과 기본적으로 지하 1층과 1층이 주차장으로 그만큼 주차 공간이 넓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옵션 부분은 강남과 못지않게 풀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매물 분양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놓을 경우 1억 9천대 예상하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아주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월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보통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4,5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실거주 수요에 더불어서 매도 차익까지 누려볼 수 있는 매물이라 생각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우리 투자할 때에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죠.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시죠.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실거주수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70% 이상이 아파트 단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의 희소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단지형의 파괴력, 황금성이 높다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단지형을 위해서 향후에 매도했을 때 그만큼 아파트 단지같이 그런 단지형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계동보다 단지형을 선별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매물은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 올해 이 부동산 시장을 쭉 지켜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사는 것보다도 혹은 파는 것 아니면 갈아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투자개발 김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